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 모두 의용병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참전으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위성 사진이 공개돼서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인해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돼 폐허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원과 학교 등도 무차별적으로 폭격당해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경제는 회생 불가능한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EU 제재, IMF와 세계은행에서 러시아 차단 예정, EU에서 새로운 러시아 제재로 IMF 융자를 막아버렸습니다. EU는 러시아 기업이 더 이상 EU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앞으로 러시아는 IMF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 대출 또는 기타 혜택을 얻을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15%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IMF 사태로 마이너스 5.1% 경제 성장을 기록했는데 러시아는 그 수준을 아득히 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IMF에서 구제금융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의 전쟁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일본에서도 70명이나 지원했고 그중 50명은 전 자위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 없는 것으로 봐서 일본에서는 아무도 일본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근대위팀이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의용군 지원자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의 다급한 병력 동원 때문에 전쟁이 더 잔인해질 수 있고 자칫 국제전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의 6일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의용군 지원자는 52개국 출신 2만 명 정도입니다. 유럽 출신이 대다수이고 한국과 인도 등에서 건너온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시리아 등지에서 시가전에 숙달된 병사들을 돈을 주고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시리아 독재 정권의 뒤를 봐줬고 내전에서 승기를 잡도록 군사력도 지원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참전 자원자가 1만 6천 명에 달하며 대체로 중동 국가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러시아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 병사들을 데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반군과 싸우는 중화공 정부군의 장비 현대화를 지원하거나 비밀 사병 조직 와그너 그룹을 통해 아프리카 분쟁에 개입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군사적 유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같이 두 국가가 경쟁적으로 의용군, 용병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내전에 참여한 전투원 중에는 알카에다, IS 같은 반서방,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 몸을 담은 이들이 대다수라 전쟁 자체가 잔인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용병이나 의용군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난감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우려는 외국인 전투원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의용군이 파병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국민들의 가세를 적극적으로 막고 일부 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고 반대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IS 출신 용병 1만 6천 명을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러시아를 더 불리하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 IS 대원이라고 해도 IS에 몸담았던 인원들이고 이들이 러시아를 위해서 싸운다면 러시아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전범국에 이어 테러 지원국 타이틀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IS에까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는 미국 의용군의 참전으로 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푸틴, 대오산, 러시아 최강 특수부대가 미 민간 용병에게 전멸당했다. 미국 의용군 참전이 큰 성과를 올리고 있고 이에 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푸틴이 이번 전쟁을 너무 가볍게 봤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쟁은 예상과는 달리 길어지고 있고 러시아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의용군까지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월 26일 아침 승리 선언이라는 러시아어 기사가 러시아 국영통신 리아 노버스티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상황 파악을 한 담당자가 바로 삭제했지만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진 후였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시작 전부터 종전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의용군이 러시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과 25일에 걸쳐 벌어졌던 안토노프 국제공항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투에서 활약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사의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구 KGB 등 독자적 네트워크로 러시아 사정을 잘 아는 전 경시청 공안부 출신의 키타시바 켄 씨는 이렇게 밝혔다. 그 자리에 우크라이나 군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군이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 용병 부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안토노프 공항에는 200명의 러시아 특수 임무부대 스페츠나츠가 투입됐는데 전멸했습니다. 스페츠나츠라고 하면 스파이 활동은 물론 파괴 공작이나 암살 등을 임무로 하는 조직입니다. 세계 최고봉의 특수부대를 전멸시킨 것이 미국의 아카데미 구 블랙워터라는 용병부대였습니다. 이건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 싸움 덕분에 지금 키예프가 함락되지 않고 끝난 거죠. 흔히 특수부대 한 명은 일반 병 200명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전투에서 러시아는 미국 의용군에 의해 200명의 특수부대원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탑 클래스라고 불리는 특수부대가 전멸당한 것입니다. 미국 의용병 아카데미는 1997년 미 해군 특수부대 실즈를 퇴역한 에릭 프린스에 의해 창설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분쟁, 이라크 전쟁, 2014년 민주화 운동 후에 우크라이나 등에서 활약해왔습니다. CIA에게 테러리스트의 암살 등을 맡는가 하면 드론을 이용해 적을 전멸하는 등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기술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쪽에는 세계 최초의 특수부대 교과서로 불리는 영국의 영육군 특수공수부대 출신들까지 합류하고 있어 굉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엘리트 병력이 우크라이나로 모이자 앞으로의 전세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기사가 나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말인가요? 영화와 결정이네요. 제발 영화와 희망. 그 스페츠나츠가 전멸이라니 용병들은 드론도 구사하다니 마치 레인보우 6. 도쿄 스포츠 기사지만 이건 의외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쯤에 민병이 우크라이나에 입성해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것은 푸틴일지도 모릅니다.